오늘 리뷰는 바로 HG 100분의 1의 VF31C 지크프리드 미라주 파리나 지너스기 디럭스 세트입니다. 발매는 2025년 10월 25일 발매를 했고요. 디럭스 세트다 보니까 아크릴 스탠드랑 습식 데칼이 추가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500엔이죠. 그래서 디럭스 세트다 보니까 이렇게 배경 자체는 검은색에 오른쪽에 마키나의 신규 일러스트, 이 시리즈를 위해서만 새로 만들어진 일러스트이기도 하죠. 그걸 통한 뭐 스탠드라든가 아니면은 파일럿 피규어가 들어있다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리뷰 시청 소감 이벤트가 있습니다. HG VF31C 지크프리드 미라주 파리나 지너스 DX 세트 리뷰 시청하신 후에 댓글로 시청 소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이치방 쿠지 기동전사 건담 건프라 2021년도에 발매했던 D상 엔트리 그레이드 스트라이크 건담 솔리드 클리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일단 본체 조립 자체는 일반판과 동일한 매뉴얼을 쓰고 있죠. 옆으로 넘기는 책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디럭스 세트다 보니까 이 아크릴 스탠드 및 습식 데칼용 매뉴얼도 한 장짜리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마키나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 뭐 이전에 하야테기 때도 그랬지만은 스티커 많습니다. 예, 본체 전체적으로 다 부착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최소화되어 있다 뭐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거 없이 다 부착돼요. 그래서 다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제품은 디럭스 세트죠. 디럭스 구성 먼저 습식 데칼, 택티컬 사운드 유닛 왈큐레 마키나 나카지마 하면서 마키나의 신규 일러스트가 다수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왈큐레 특유의 손 모양, W 손 모양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왼손, 특유의 이제 왈큐레 무대 복장부터 장식들, 귀여운 이런 토끼 모양의 아이콘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네요. 신규 일러스트라서 더 이제 팬이라 그러면 놓치기 싫은 그런 제품이긴 하죠. 디럭스 세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아크릴 스탠드. 일반적으로 아크릴 스탠드가 보통 정면만 있다 그러면 이쪽은 후면도 있죠. 후면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후면은 이 아크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릴은 하나짜리고 이 뒷면에 앞면 먼저 그리고 뒷면 나중에 이렇게 프린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봤을 땐 제대로 아크릴 스탠드에 아크릴이다 할 수 있지만 뒷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취급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좀 먼지가 쌓였다 그러면은 티슈 같은 걸로 살살 닦아줘야지. 뭐 예를 들어서 먼지 뭐 돌돌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돌돌 밀어가지고 접착으로 떼는 거 다 벗겨집니다. 솔직히 스크래치에도 좀 취약하고요. 조심조심 만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뒷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일러스트 쪽에선 굉장히 좀 크다. 보통 이렇게 앞면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일러스트 하나는 기똥차게 이쁩니다. 대단합니다. 일러 잘 그렸고요. 특히나 앞면이야 방금 습식에서도 볼 수 있지만 뒷면은 딴 데서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뒤쪽의 형태라던가 등 부분이라든가 허리의 리본이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귀엽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프레이야 때도 느꼈지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스탠드 본체, 그러니까 캐릭터는 아크릴이지만 발판, 베이스죠. 이건 사출물입니다. 아크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왈큐레 이름과 이 아이콘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전에 프레이야랑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키는 비슷하고요. 이제 팔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마키나 쪽이 좀 더 크고, 왈큐레 베이스도 보면은 프레이야 때는 하트, 그리고 마키나는 토끼.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러면 뭐 부가적인 것들과 디럭스 구성은 다 본 거고 이제 본체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왼쪽부터 무장, 가운데가 이제 거워크 때 쓸 거, 그 오른쪽이 파이터 모드 때만 쓸 것들 해가지고 나눠놨어요. 먼저 파이터 쪽부터 봅시다. 랜딩 기어. 이전에 하야테기 때도 봤었던 똑같은 겁니다. 이 앞쪽에 쓸, 기수 아래쪽에 쓸 랜딩 기어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무릎 외장이 뒤집혀가지고 나오는 랜딩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릎 외장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티퍼포스 컨테이너 변형용 파츠입니다. 기본 무장을 수납하는 컨테이너인데 이제 파이터 모드가 될 때 수납을 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을 할 파츠입니다. 그리고 파이터 모드용 카나드.
이제 기수 바로 뒤에 있는 작은 날개 부분이죠. 이쪽이 날개 전면부가 전부 다 스티커 하나로 덮어버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 어깨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변형했을 때, 변형할 때죠. 변형할 때 사용을 할 그런 파츠고요. 그리고 파이터 모드용 팔 커버. 변형을 했을 때 팔이 수납되는 부분에 교체용 커버 파츠입니다. 그러니까 HG 제품은 교체 변형이다 보니까 팔 대신 이걸 끼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무장이라든가 손등 디테일 같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워크 파이터에 전부 다 사용을 할 기수 파츠. 하야테기 때는 파란색이었던 게 이번엔 보라색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부분이라 하면 이 헤드 정도겠죠. 기수 정면부부터 보라색깔 라인이 스티커, 바로 그 뒤에 클리어 파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캐노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캐노피는 오픈 가능해서 이렇게 열어주면 기본 복좌식에 하야테기 때는 정크로 남던 이제 여체형 파일럿 피규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미라주가 맞았던 거죠. 그리고 뒤에는 원래 하야테기 때는 프레이야 비온 그 파일럿 슈트 버전이었는데 헬멧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파츠가 미라주로 바뀌어 있다. 아무튼 뭐 어차피 100분의 1 스케일 피규어다 보니까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긴 하죠. 그리고 뒤쪽 좌석을 파일럿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단좌식으로 바꿔주는 교체 파츠입니다. 이거는 기수 자체 디테일은 하야테기 때랑 똑같습니다. 먹선만 살짝 넣어줘도 충분히 괜찮고요. 아래쪽에 3mm 구멍 있으니까 스탠드에도 올릴 수 있고요. 위쪽에는 수납되어 있는 헤드, 이 윗부분은 전부 다 스티커로 한 방에 그냥 덮어버리는 방식이라 스티커가 조금 꾸깃꾸깃 되어 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키나 앤드 스테이지, 그 왈큐레가 타서 무대처럼 활용을 하는 그 패널 위에 올라간 마키나입니다. 마키나 포즈 자체도 신규 일러스트에 맞춘 포즈로 되어 있고 디테일도 그렇죠. 굉장히 귀엽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5종, 주먹손은 미리 껴놨고요. 여기에 무장손이 한 세트, 기본적으로 뭐 다른 여러가지 무장들 쥐는 손이고요. 그리고 빔캐논 포드용 손과 편손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제 빔캐논 포드는 오른손만, 편손은 왼손만 있죠. 여기에 왈큐레 전용 손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교체해서 왈큐레 W를 만들고 있는 손인데, 손등 파츠는 무장손의 그것과 이제 교환해서 돌려 쓰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어설트 나이프 2개 들어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근접 때 사용을 할 어설트 나이프 형태입니다. 뭐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빔캐논 포드, 뭐 기본적으로 기존 마크로스의 건포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합니다. 손에 쥘 때는 가드의 아래쪽 열면은 쥘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이제 수납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위쪽 외장 커버를 벗기고 이 뒤쪽 틈새 기준 얕은 쪽, 그러니까 앞에 끼우면 전개 상태인 거고 이 뒤쪽 깊은 쪽에 끼우면 수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잘 끼우고 뒤쪽을 슬라이드 하면은 이제 수납용 형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스티커들도 곳곳에 붙어요. 위쪽에 있는 회색 라인은 전부 다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크가 남습니다. 이전에 하야테기 때는 미라주 파일럿 피규어가 남았듯이 이번엔 반대로 프레이야 비용과 하야테 파일럿 피규어가 남습니다. 근데 하야테는 헬멧을 쓰고 벗은 거 두 종류가 남는 거죠. 그러면 백팩에 있는 멀티퍼포스 컨테이너에 이렇게 해서 빔캐논 포드를 장비해서 배트로이드 모드 완성입니다. 이렇게 배트로이드 모드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색깔, 그리고 넘버, 그리고 머리 디자인 빼고는 하야테 때랑 똑같습니다. 뭐 둘 다 기본적으로 VF31에다가 지크프리드니까요. 이 TV판에 등장했었던 그것이죠. 개인적으로도 72분의 1 스케일 것도 그 하야테기 건 샀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VF 시리즈이기도 한데, 이 하야텍이 처음 나올 때도 느꼈지만은 여전히 스티커를 많이 쓰긴 한다. 이게 그래도 새롭게 만들어진 실이다 보니까 그 이질감은 적어요. 차폐력도 좋아서 되게 좋습니다. 스티커 자체 퀄리티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아쉬운 부분도 좀 존재는 해요. 하야테 때도 그랬지만은 팔 앞쪽에 접어붙이는 부분은 잘 떨어지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전반적인 퀄리티 자체는 조형 퀄리티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아서 100분의 1 스케일에서 이 정도로 잘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이즈야 머리까지가 약 16cm 정도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뭐 무장까지 하면 20cm 정도 되죠, 거의.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앞서 발매한 이 하야텍이랑 머리만 다릅니다. 파츠 자체의 디자인은 머리만 다르다.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색깔만 다르고. 자세히 보면 하야텍이 때랑은 다르게 바이저 부분의 클리어가 초록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갈라져 있긴 하지만 위아래 전부 다 초록색이죠. 하야텍이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츠가 색깔이 두 개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클리어 그린과 클리어 핑크 두 가지 종류를 활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턱 디자인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미라주기는 좀 더 샤프한 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스티커는 어디 쓰나 하실 수 있는데 정수리의 회색 및 흰색이 그냥 통으로 덮어버리는 스티커입니다. 그나마 이 동그란 부분의 흰색은 분할인데 이 뒤통수 뒤쪽으로 이게 다 스티커예요. 꽤나 넓은 면적을 자랑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머리 옆에 있는 무장은 그래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서 흰색 위에다가 보라색 파츠를 씌우는 방식이죠. 그 외에도 턱을 감싸고 있는 이 뾰족한 파츠가 있는데 이 부분도 회색 분할입니다. 이거는 되게 얇은 부분이라 조립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몸통은 이전에도 한번 봤었죠. 정중앙에 스티커, 위쪽에 덮고 있는 회색 흰색이 또 스티커. 그래도 양옆에 흰색과 클리어 파츠 잘 분할되어 있는 건 다행이긴 합니다. 그 안쪽으로는 접혀져 있는 기수 디테일이 조금씩 보이면서 허리도 살짝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이제 파이터 모드 때 카나드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아까 봤던 이 카나드 파츠 여기에 쓰인 컬러랑 스티커 모양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관절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팔 디자인은 좀 얇고 적당히 두툼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역시나 여기입니다. 스티커. 하야테기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이미 스티커 접혀져 있는 부분은 떨어졌죠. 이게 접착면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잘 눌러놔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뜹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 많이. 그 외에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건 꽤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팔꿈치에 레일 머신건 짜잔 이렇게 돌려서 전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내부 디테일부터 겉에 이르기까지 분할도 되게 잘 되어 있는 무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골반 좌우에 있는 이 회색깔 라인은 스티커 처리되어 있었죠. 이질감 자체는 크지 않아 정말 다행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도 끝부분이 살짝 구부러져가지고 부착되는 부분이라 막 떨어져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뭐 안쪽에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 같은 것도 조금씩 구경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골반 쪽에 인테이크 부분을 인테이크 커버로 막아놓고 다리 바깥쪽에서 봤을 때 회색 라인도 전부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역시 스티커 처리죠. 그리고 쭉 내려간 무릎에도 검은색 라인이나 회색 부분 여기가 또 스티커 처리겠고, 정강이의 라인 부분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 발목 역시 흰색 제외하고 나머지 다 스티커였죠. 진짜 스티커 많이 쓰긴 쓴다.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좀 많이 쓰긴 해서 야, 이건 좀 어떻게 안 되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도 뭐 다리 자체의 디테일이나 이런 건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나쁘진 않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여기에 뭐 발바닥에도 스러스터 디테일 같은 것도 조금씩 들어있겠다. 그리고 백팩으로 가면 이제 날개가 접혀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거를 조금 펼쳐서 보면 그래도 큰 틀에서의 이런 보라색들은 전부 다 분할 처리인데다가 이런 복잡한 색깔들도 전부 다 파츠 하나짜리로 전부 다 깔끔하게 사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사출을 하기엔 무리겠죠? 그래서 스티커도 최소화되어 있죠. 날개 요 바깥쪽이나 이런 데 정도? 글자나 이런 무늬 정도 스티커 부착되는 정도죠. 여기에 백팩에는 무장인 멀티퍼포스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죠. 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초록색이나 빨간색은 전부 다 스티커 처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뒤쪽에 기본 디테일이나 뭐 이런 파츠 분할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배트로이드의 가동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머리부터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머리 디자인이 하야텍이랑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요 뒤쪽 무장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하야텍은 뒤통수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뒤쪽이랑 간섭이 없는데 미라주기 같은 경우는 뒤로 길다 보니까 이 멀티퍼포스 컨테이너랑 간섭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 주의하면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장을 좀 뒤로 넘긴다던가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목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는데 역시 턱에도 아까 주의사항이 있었잖아요. 얇은 파츠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여기도 턱에 간섭이 생기긴 하거든요.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들거나 아니면 숙일 때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 가지고 있죠. 좀 편안하게 팔을 앞으로 모아줄 수가 있겠고요.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 팔 들고 내리는 것도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팔 옆으로 드는 거는 또 축을 통해서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팔 상박 쪽에 회전축이 있죠. 중간 부분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팔꿈치 이중관절, 아주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기도 하고, 굽힌 다음에 이렇게 무장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허리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회전하는 쪽이 허리 아래쪽에 연결된 볼 조인트. 이게 살짝만 뽑아주면 그래도 이걸 통해서 스윙이라든가 조금씩 더 움직여줄 수는 있는데 그냥 회전으로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애초에 흉부 쪽에도 이미 볼 조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흉부를 들고 숙이고 하는 것도 다 되거든요. 고관절 자체는 옆으로 들 때 안쪽에 관절이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죠.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 편안하게 뭐 구조물이 없으니까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 들어가 있고 무릎에도 조금이지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워크 때문에 여기 위에는 역각으로 꺾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을 통해서 90도 이상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이겠고, 발목 역시 볼 조인트 통해서 편안하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 구조를 이용을 해서 발을 뻗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무릎 꿇기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트로이드 액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가동 자체도 괜찮고 무장 자체도 심플해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팔에 있는 레일 머신건 액션, 양팔로 쏘면서 백팩에 있는 빔 캐논도 발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액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설트 나이프 액션, 오른손에 어설트 나이프 들고 내리 찍으려는 그런 모습 만들어 봤고요. 빔 캐논 포드를 손에 들고 사격하는 모습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이 마키나의 포즈를 함께 따라해 봤습니다. 미라주가 왈큐레가 아니긴 한데 예전에 그 오프라인 이벤트 하면서 이 미라주한테 왈큐레 복장 입힌 적이 있거든요. 그거 떠올라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쁘겠다 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배트로이드에서 거워크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하죠. 그 파이터 모드는 거워크에서 그대로 바로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럼 HG는 이 교체 변형이다 보니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등에 있는 이 날개 부분, 이 백팩 전체를 다 빼주고 머리도 빼줍니다. 머리는 이제 상체 분리 때문에 빼는 거죠. 그리고 가슴 윗부분을 한번 들고 위로 이렇게 슬쩍 빼줍니다. 다음은 이 다리 위쪽에, 그러니까 인테이크 커버죠. 이제 배트로이드 때만 이걸 막는 거고 나머진 열어두기 때문에 파츠 빼주고 다리도 양옆으로 다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머리까지 해서 머리, 몸통 프레임, 골반은 배트로이드에만 쓰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수 파츠가 필요해지죠. 기수 파츠에 제가 머리는 미리 껴놨는데 이거는 빼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수에 끼우기 전에 다리 변형부터 좀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이 고관절을 역각으로 앞으로 90도 꺾고, 그리고 무릎 외장도 이렇게 일부 열어줍니다. 90도까지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아래쪽 관절 이용을 해서 역각으로 꺾어주죠. 그 다음 발목을 요 앵클가드 내리면서 쭉 뒤로 펼쳐줍니다. 발목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너무 쑥 뽑으면 진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주의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리 한쪽이 됐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역각 꺾고 무릎 열고 역각 꺾고 발목 앵클가드 내리면서 발목 꺾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기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양옆에다가 잘 끼워줍니다. 잘 맞춰서 양쪽 다 끼워주고요. 이 고관절 뒤에 보면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위에서 다 끼워지는 부분이라 다리 먼저 끼워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백팩 차례입니다. 요 무장이 달려있던 멀티퍼포스 컨테이너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그 다음은 양쪽 날개 펼쳐서 접혀져 있던 날개들을 다 전개. 그 다음 이 가장 끝부분 구멍에 맞춰서 이 위쪽 조인트 그대로 장착. 이렇게 해주면 거의 끝났네요. 벌써 양팔 잘 벌린 상태에서 기수랑 무장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도킹. 그 다음 빼둔 머리를 가지고 가서 다시 장착을 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거워크 모드 완성! 아, 역시 마크로스 메카의 꽃은 이 거워크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거워크 모드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묘한 이 매력이 있다니까요. 이 비행기, 그러니까 전투기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간이로 팔다리를 꺼내 쓰는 이 분위기, 이 느낌이 저는 그 예전에 내가 마크로스를 알기 전에 내가 뭘 알았지? 스페이스 간담 V였나? 대충 그 시절부터 묘한 매력에 끌려 썼다. 아무튼 멋지긴 멋집니다. 예. 다시 봐도 뭐 기수 라인도 이쁘게 잘 뽑혔고, 캐노피 이쁘고, 라인 이쁘고, 특히나 언제쯤부터지? 그 마크로스 프론티어쯤부터는 이 기체의 라인들이 하나로 쫙 이어지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이쁜데, 지크프리드가 특히나 이게 라인이 되게 이뻐요. 비록 이 중간 부분은 스티커긴 한데 이 뒷부분 이 날개 쪽은 분할이잖아요. 라인 이질감 없이 이뻐요. 예, 패널 라인 있고 접합선도 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리 역각으로 꺾인 게 특히나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역각 꺾는 것도 예전에 19 리뷰할 때는 막 이렇게 막 돌기로 걸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스토퍼잖아요. 이거 종아리 이거. 그래가지고 역각으로 꺾을 때도 특별히 막 걸리는 거 없이 잘 됩니다. 막 이렇게 헐거운 거 없이 깔끔하게 돼서 그것도 좋아요. 그럼 거워크 모드 상태에서도 이제 포즈 몇 개만 해봅시다. 개인적으로 마크로스 시리즈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거워크 상태에서 히로인을 손에 올려놓는다 뭐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온단 말이죠. 요런 거 요 구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워크 모드에서도 빠르게 기동하면서 다리를 다각도로 움직이면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런 액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그 하야테기 때부터 느낀 거지만은 가동들도 되게 안정적이 됐고 스티커 양이 많다는 것만 빼면 전반적으로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준수하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거워크 얼추 봤으니까 파이터 모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파이터 모드는 여기서 금방 갑니다. 되게 간단하죠? 일단 이제 양팔은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양팔 빼주고 이렇게 관절 다시 넣어주고 일단 멀티퍼포스 컨테이너부터 이렇게 빔 캐논 포드 뺀 다음에 수납 상태로 만들어줍시다. 외장 빼서 뒤로 한 칸 옮겨서 하고 뒤를 슬라이드 해준 다음에 좌측 유닛을 위쪽으로 슬라이드 제거하고 여기에 변형용 파츠를 바깥에부터 슬라이드해서 넣고 컨테이너를 펼치고 짧은 쪽이 뒤로 가게 돌리고 그대로 관절통에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수평을 이루게끔 딱 관절을 펼쳐줍니다. 깔끔하게 펼쳐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빔 캐논 포드 다시 잘 수납을 해줍니다. 위에서 수납하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더 편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리 만져줄 건데 일단 역각으로 꺾은 관절을 펴고 무릎 외장 다시 밀어 넣고 여기서 포인트 이 앵클 가드 일단 수평으로 잘 만들어주고 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열고 락을 푼 다음에 발목 밀어 넣고 무릎도 밀어 넣고 그리고 다시 락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구멍 두 개에다가 이제 팔 커버 파츠죠. 이제 팔을 뺐으니까 팔을 대신할 걸 끼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역각 다리를 그대로 쭉 펴면서 이 위쪽에서 모양 잘 맞춰서 짠 요렇게 딱 틈새 없게 잘 맞춰주면은 다리 변형 끝. 반대쪽으로 좀 빠르게 보면 이 무릎 펴고 무릎 외장 넣고 발 모으고 발목 탁 일자로 만든 다음 종아리 펴서 무릎 슬라이드 잘해주고 발목 슬라이드 잘해주고 다시 종아리 닫고 뒤로 쭉 펴기 전에 추가 파츠 달고 펴면서 모양 맞추면서 틈새 없게 탁 모아주고 좋구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어있는 팔 부분에 카나드 파츠를 장착해줍니다. 짠짠. 이대로 스탠드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랜딩 기어 껴볼까요? 기수 하부 외장 파츠 교체해줍니다. 이렇게 커버 빼고 랜딩 기어로 바꾸고 그리고 무릎 외장도 이렇게 뒤집어서 빼준 다음 이 자리에 랜딩 기어 이렇게 무릎 외장이 뒤집혀서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파이터 모드 완성! 이렇게 출격 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투기 이런 좀 정면샷도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라인이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아주 좋아요. 뒤쪽 역시 이런 발목 착 위아래로 한 번씩 꺾었다가 딱 작동 확인하고 활주로로 쓱 이동하는 이런 모습. 역시 랜딩 기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드 다시 올려야겠죠. 다시 무릎이나 이런 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자, 랜딩 기어 다시 외장으로 바꾸고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멋지죠? 진짜 개인적으로는 파이터 모드를 되게 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거워크 모드지만 그 마크로스의 발키리류, 그러니까 전투기들의 그 특유의 매력이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 위에서 봤을 때 이 패널 라인들도 잘 이어져 있고요. 스티커 이질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이 라인들 되게 예쁘죠? 날개로 이어진 이 라인 탁 이렇게 여기서 꺾여서 탁 V자로 꺾이는 이런 느낌도 보기도 좋고요. 되게 잘 어울립니다. 하부 라인도 되게 깔끔하고요. 어디 막 엄청 튀어나왔다 뭐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보고 이 종아리 쪽 외장을 한번 열어보면 짠! 요렇게 안쪽에 디테일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굳이 따지면 이 왈큐레들이 타고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에도 3mm 구멍이 있으니까 스탠드에 올려서 같이 전시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아크릴 스탠드까지 놔주면은 완벽! 이거 단독으로도 충분한 전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ACG 100분의 1 스케일의 VF31C 지크프리드 미라주팔이나 디너스기 디럭스 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매번 느끼지만 디럭스 세트가 답인 것 같습니다. 디럭스 세트가 제일 좋아요. 이게 비싸긴 해요. 2,500엔씩이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크로스의 오프라인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가보면 아크릴 스탠드 하나에 한 2,000엔 정도 합니다. 약. 가끔은 그런 아크릴 스탠드 한 1,800엔쯤 한다고 해볼게요. 1,800엔짜리 아크릴 스탠드 7개를 사고 거기 플러스로 배경 아크릴을 또 사는 그런 뭔가 컴플리트 해야 하는 아크릴 스탠드도 존재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프라모델도 사면서 뭐 아크릴도 같이 겸사겸사 같이 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보면 그래도 솔직히 비싸긴 한데 비싼데 그래도 일러스트 이쁘잖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군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진짜 가격이나 스티커만 빼면 제품 자체, 프라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VF25랑 알아두기도 발매를 했잖아요. 이게 차근차근 또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시간 되세요. 안녕! 바보시!